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등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뉴스 특보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먼저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여의도 국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에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수연 기자, 본회의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곳 국회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허숙정 민주당 의원의 등원 인사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결과는 오후 4시를 넘겨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투표에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늘 표결에는 이 대표와 윤관석 무소속 의원,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295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28표가 이탈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무기명 투기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라 시간도 꽤 걸리고요. 무효표 해석 논란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함께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안건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네, 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도 진행합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추진하는 만큼 현재로선 통과가 유력합니다. 국민의힘은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에 반발하고 있어 표결은 하되 이후 규탄 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도 상정될 예정인데요.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원 중인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녹색병원으로 가보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녹색병원으로 갑니다. 자, 이기상 기자, 병원 앞에도 지금 지지자들이 나와 있다면서요?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 취재진 이외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여전히 음식물 섭취 없이 수액만 투여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찾았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변한 건 없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답했고 최선을 다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단식 중단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오늘 국회로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과 메시지 역시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앉아있기도 힘들어 누워만 있는 이 대표의 몸 상태를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국회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잠시 뒤 진행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의원들이 부결포를 던지도록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지지자들은 오전부터 모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이 살아나야 민주당이 살아난다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지지자들이 국회로 몰릴 것을 대비해 출입문을 통제하는 등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닐까 싶어요. 검찰이 최근에 백현동으로는 배임, 쌍방울 대북 송금건으로는 제3자 뇌물 플러스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 그것이 이제 회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잠시 후에 표결에 붙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되어야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나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오늘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면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또한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없던 일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영상을 좀 주시죠. 국회 본회의장인가요? 한번 봅시다. 77명 자, 국회 본회의장. 희생됐습니다. 아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이 있습니다.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이 대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한 15분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 대표 발언이 끝나면 이제 하나씩 관심을 모으는 것들이 상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검사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또 상정이 됩니다. 이러한 스케줄로 국회 본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합니다. 검찰의 무도한 영장 청구에 우리는 부결로 맞서야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집회 현장의 모습. 당초 저 집회를 주최한 곳에서는 한 10만 명 정도를 모을 것이다. 직장인들이 오늘 평일이니까 직장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차를 써서라도 참여를 해 주십시오. 독려를 했고 10만 명 정도를 모을 것이다 했는데 글쎄요. 사람 수를 제가 여기서 직접 영상을 통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저렇게 지금 보시는 만큼의 인파가 국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에 따른 정치권의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근데 오늘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에요. 근데 지금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일각에서는 오늘 그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서 아마 본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에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이유로 보이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그 단식의 진정성, 투명성이 지금도 이게 계속 의심받고 있잖아요. 예. 21일 단식하신 분이 표결하러 이게 직접 나온다? 이거는 상상이 좀 어렵죠. 옛날에 보통 한 8일 정도면 거의 의식도 없고 병원에 다 실려갔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제 그 표결하러 나왔을 때 단식이 진짜 단식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게 진정성이 의심받기 때문에 안 노는 거. 예. 여기 첫째 이유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나와봤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가결식이 달라 할 수도 없고요. 그럼 이게 부결식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6월 19일부터 수차례 특구를 포기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네. 나와서 부결식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게 저는 할 말도 없고 그다음에 단식의 진정성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노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이 시각 지금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조금 전부터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표 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워져 있죠. 오늘 이재명 대표 단식 22일 차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병상 단식은 4일 차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녹색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으니 토탈로 따지면 단식 22일 차, 조금 더 현미경식으로 들여다보면 병상 단식 4일 차.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을 거랍니다. 자, 지금 이제 녹색병원의 모습이에요. 녹색병원.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가 아침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녹색병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글쎄요, 어떻습니까?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지금 이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근데 우리 박성민 최고도 혹시 그렇게 예상하셨어요? 오늘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좀 어떻게 보셨었어요? 정확히는 이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올 못 나오는 거다라고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예.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있는 거죠. 건강 상태가 괜찮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농성을 이어갔을 텐데 사실 뭐 의식이 없는 수준으로 뭐 대답을 하지 못해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도 있었고 또는 그 뒤에도 계속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라는 대표의 의지가 오늘까지도 사실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리식염수를 투여하는 것 외에는 따로 음식물이라든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식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국회에 출석하고 그 거리를 이동하고 또 예. 나와서 신상 발언을 하고 이러한 체력적인 요건, 물리적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애초에 나오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당의 대변인의 입장을 보니까 일단 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못하고 신상 발언을 그에 따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박주민 의원께서 의사진행 형태로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사실이다라고 예. 저는 평가합니다. 자, 이제 지난 2월에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장동과 성남FC 건이었죠.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구속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한 시간이 몇 분이었는지 기억들 하십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5분 19초였습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들이 의원들의 이 구속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시간치고는 최장 시간이었죠. 15분 19초.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잠시 후에 또 본회의장에 등장을 할 텐데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이 어떠한 이야기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주장을 할까?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15분 19초 그 이상으로 오늘 좀 긴 설명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견해가 조금 나뉘는 예.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돌직구를 날릴 것이다라는 돌직구. 견해와 예. 이번에는 로키로 해서 아하. 원론적으로 수위를 낮출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극하지 않겠다.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2월 달 같은 경우에도 그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상당히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15분 이상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의 결국 한 표가 지금 가결이 더 많았지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듣고 오히려 마음을 바꿨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와 같은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내부적으로 좀 협의를 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실상 부결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강하게 거니까 오늘 오히려 역풍이 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은 강공으로 거의 20분 넘게 기록을 세울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컴팩트하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지 그리고 예. 구속영장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원론적이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그중에 한두 개 정도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네. 저는 예측으로 했을 때 15분보다는 적지 않을까 예측을 이번에는 해봅니다. 15분 19초보다는 좀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잠시 후면 그것이 이제 육안으로 확인이 될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으로는 국민의힘은 이번 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속보도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론으로 찬성, 다른 말로 하면 가결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당론으로 정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오늘 저희가 뉴스 특보를 진행을 할 텐데 뭐 국회 상황이 지금 워낙 굉장히 좀 요동치고 있고 변수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야 간의 신경전 굉장히 지금 고조돼 있는 상태고요. 국회 앞에는 지금 또 이렇고요. 집회 현장. 뭐 이 영상으로도 느낌들이 오실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로 보이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뭐 이렇게 손에 쓰여진 이 피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흔들면서 노래인가요? 노래와 함께 뭐 구호도 외치고 큰 틀의 주장은 이거예요. 오늘 체포동의안 무조건 부결시켜야 합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2,000자에 가까운 글을 올렸죠.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소셜미디어에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 사실상 부결표를 던져 주시지요. 이렇게 시그널을 준 것이죠. 조기현 변호사님, 어제 이재명 대표의 저 소셜미디어 글이 뭐랄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지는 것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일부 역효과가 나서 부결표를 던지려던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표로 좀 돌아설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그 메시지 그 SNS에 글이 올라온 이후에 예. 상당 시간 동안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거 보이는데요. 아, 예. 부결표 결집 효과가 결과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 것 아, 같습니다. 부결표 결집. 예. 최초의 가결 입장을 고수하는 그 의원들,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의원들과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혔던 것도 사실인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반감을 고조시켜서 오히려 가결적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이 가결될 경우에 당내 분란이나 갈등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부결 여론을 결집시키는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후에 가결해야 된다는 어떤 의원들의 조직적 행동이라든가 메시지가 따로 나오지 않고 있고 네. 의총에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은 여러 의원들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허. 의원들 사이에 뭐 3, 3호에서 서로 확인한 의견에 의하더라도 가결 쪽 의원들의 분위기가 더 쏠리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예. 대표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한 것은 맞지만 가결 쪽으로 어떤 여론이 돌아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잠시 후면 이제 국회 본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요구를 한 것이죠. 한덕수 국무총리 안 되겠어요. 해임시켜야 합니다. 해임 건의안이 이제 상정이 되는 겁니다. 해임 건의안은요. 오늘 국민 국회의원들 쭉 앉아 김진표 있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먼저 좀 의원 얘기를 여러분. 들어볼까요? 자, 강원도 국민의힘의 속초 인제 이양수 고성향 의원인데요. 국민의힘 무슨 이양수 얘기를 하는지 의원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검사 탄핵 소추안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6일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8일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 운영이 마비됩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후 오히려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 절차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인데요. 지금 이 절차는 무엇이냐면 민주당이 요구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제 하임 건의안이 잠시 후면 상정이 되는데 이양수 의원이 아니요. 저 해임 건의안은 잘못된 겁니다 하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 저 의사 진행 발언이 끝이 나면 이제 본회의에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이 상정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은. 근데요, 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전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헌정사상 처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서정옥 변호사께서는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글쎄요,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 헌법이나 법률을 이제 그 위반하거나 뭐 이런 게 잘못이 중대하게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요, 도대체 왜 총리 해임 건의안이 왜 발의가 됐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한덕수 총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 이것만 하니까 이게 낯간지럽잖아요. 따라서 이게 물타기용으로 저는 무리하게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인 거다. 이래 보이고요. 아마 이제 그 168명 이름으로 했더라고요, 발의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국회 제적 과반수거든요. 아마 이제 저는 통과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168명이 있으니. 그렇지만 이게 그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그 다른 해임 건의안처럼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거로 보이고 또 이게 수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래 봅니다. 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과하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야권 성향의 의원들이 본회의에 170명 이상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해임 건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총리 해임 건의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과가 된다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해임 건의안은 일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국회를 통과했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국회를 통과했었죠. 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그래서 이 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 통과를 했는데 결론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의입니다. 건의. 법적으로 반드시 뭐 받아들여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역시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최진영 변호사님, 궁금한 것은 어차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 해임 건의안을 왜 추진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표결집용, 이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정말 본인들의 모든 국가에서 받은 영향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쓰는지, 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한편의 부조리 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항저우에 있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대표들과 같이 하면서 대한민국 대표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선수들을 독려하고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외에 가 있는 사람을 오늘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해임 건의안을 상정한다? 저는 이것은 말 그대로 국정에 대한 발목 잡기이며 크게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에 대한 불복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사실상 이렇게 통과를 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 뭐 당론으로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아마 통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 그중에서는 어떤 생각도 드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포기 내지는 기권하는 표도 나오지 않을까. 어허. 그것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헌법과 어떻게 보면 양심에 따라 표결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국정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내각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각 다 사퇴해라. 내각 사퇴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 제일 선임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 올린다는 것은 네. 정말 어느 도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이 시청자 여러분들 그만큼 강대강 대치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이제 올라오는 것이고 그에 맞서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총리 물러나시오. 해임 건의안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국회 본회의에 오늘 같이 상정이 됩니다.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현역 의원의 체포 동의안과 이 총리의 해임 건의안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역사적으로 있었다? 아니요,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모로 처음 있는 일들이 많아요. 자, 우리 표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예측한 그래픽 준비되는 대로 주세요. 기다릴게요. 자, 지금 이제 잠시 후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이 끝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국회의원들의 참석 숫자에 따라서 이게 가결표의 숫자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298명입니다. 298명. 298명 중에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이 295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 이탈표가 민주당 쪽에서 이탈표가 28명 정도가 나오면 이번에 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와요.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상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당내에서 상당히 이제 동정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굉장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 네. 지금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가던 날에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평소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사실 이번에는 대표가 저렇게 병원에서 20일이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의 손에 대표를 넘겨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겠지만 네. 어쨌든 오늘 내로 결과는 나와지게 될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당내에서 그래도 이 검찰에 맞서서 우리가 좀 똘똘 뭉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 이런 당위성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이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냈던 그 메시지의 여파를 사실 투표 결과를 보고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를 내지 않았으면 당연히 부결이 됐을 텐데 메시지를 내므로써 오히려 부결보다
또 부결을 생각했던 의원들도 가결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최종적인 것은 의원들의 내심을 파악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좀 베일에 감싸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투표 결과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픽 좀 주세요. 준비가 됐답니다. 제가 좀 정리를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더 이해들이 쉬우시겠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아무래도 오늘 뭐 여러 가지가 상정이 되지만 가장 관심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뭐 이런 것인데 현재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본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권, 국민의힘 등등 해서 120명,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역 의원이기도 한데 지금 대통령 순방을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참을 하고 민주당을 포함해서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175명이 본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녹색병원에 있기 때문에 불참을 하고 윤관석 의원은 지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20 더하기 175하면 295명이 되겠죠. 295명 가운데 과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295명의 과반 이상이라 함은 14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권 플러스 정의당 저쪽은 찬성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은 아예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러면 148이 찬성이 나와야 하는데 여권 플러스 정의당이 120이면 148에 28표가 모자라죠.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등 175, 저 인원들 가운데 28명이 부결이 아니라 찬성, 가결표 쪽으로 오면 이 체포동의안은 148, 이 과반 찬성 그것을 충족을 시키니까 땅땅땅 가결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따라서 야권에서 28명 정도가 이탈이 발생하면 이번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되고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나가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에요. 그래서 야권에서 저 28명의 이탈표가 나올지 말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관심이 매우 높아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국회의원을 3등분 할 수 있어요. 네.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는 이제 국민의힘 세력, 그다음에 민주당의 친 이재명 세력,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 예. 이렇게 3등분 하는데 만약에 부결되면 과연 이게 누가 가장 타격을 받을까요? 저는 부결되면요. 반 이재명 의원들 있잖아요. 특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서명한 31명의 의원들. 예. 이분들이 가장 비난을 많이 받을 거예요. 어허. 저는 31명이 무조건 포기한다고 서명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분들이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 저는 최소한 이게 28표면 이탈되면 이게 통과되기 때문에 그 31명의 양심을 믿는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자, 지금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제 해임 건의안 표결이 진행 중입니다. 의원들이 이제 표를 이제 뭐 가결, 부결 이런 식으로 이제 표결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은 150명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통과가 되는데 글쎄요. 잠시 후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뭐 가 몇 표, 뭐 부 몇 표, 뭐 따라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하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할 텐데 결과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이 가능성이 현재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근데 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우리 박성민 최고는 어떠세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에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 우리 박성민 측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존재하는 리스크가 있죠. 예.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그 불과 몇 개월 전에 대국민 약속을 하셨던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사실상 국민을 향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 저버린 연유가 무엇이냐라고 국민들께서 물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 있어서 부결을 호소했으며 그리고 민주당은 왜 부결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하는 과정이 좀 과제로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편으로 만약에 가결됐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당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사실 기권표 또는 뭐 가결표 이런 것들이 대략 한 30여 표 정도 나왔을 때에도 일종의 그 명단 찾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누군지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누가 어떤 표를 찍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일부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께서 또 과연 누가 가결을 했을까 하면서 이제 명단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일종의 살생부 같은 것들이 만들어서 돌아다니고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던 또 일부 의원들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당내에 좀 내부 분란이 좀 심해졌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결이 되든 또 부결이 되든 그러니까 박강원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이제 내부 분열의 길이다. 어허. 이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그런 지점에 상당히 좀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원님들의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든 져야 하는 그 과제가 누구에게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회 밖에 지금 집회 현장의 영상을 볼 수 있으면 준비되는 대로 좀 넣어주시고요. 잠시 후에 이제 자막도 나가고 있죠. 곧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 중인 것이고요. 보시기에 현장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게 답니까? 예,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여튼 뭐 구호 소리가 들립니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좀 뭐 구호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뭐 촛불 행동이라는 깃발도 보이고, 예, 뭐 인파의 숫자를 제가 여기서 헤아릴 수는 없으니 지금 이제 보시는 만큼 인파가 몰려 있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분들이 뭐 연차를 사용해서까지 나오신 분들도 있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시켜야 합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상정이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장 연단에 서서 얘기를 하겠죠. 이재명 대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들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 지난 2월 그때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한 장관이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 썼잖아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다. 뭐 후불죄라는 표현도 썼고 할부제 뇌물이라는 표현도 썼고 지난해 12월 말에 왜 노웅래 민주당 의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때는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줍니까? 그리고 노 의원의 그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게 직설적인 표현들이 등장했던 것이죠.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오늘 한동훈 장관이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뭔가 직접적인 표현, 직설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등장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지난번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오호. 특별히 무슨 고려할 이유도 없고요. 예. 한동훈 장관의 어떤 말투, 쓰는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나 아니면 기자 브리핑이나 국회에 있는 체포동의안 그 제안 때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미사 여구나 수식어를 통해서 자극적이거나 또 모욕적인 표현도 들어가고요. 특히 체포동의안에서는 뭐 그런 정도 표현은 아니지만 예.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혐의 사실의 확실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수사를 굉장히 많이 나열합니다.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죠.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때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간단히 밝히고 예. 구속의 필요성을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연설이 아니고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갖고는 있지만 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헌법상 특권을 배제하고라도 체포해야 되는지를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제안 설명도 그랬고 그 이전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면 거의 정치 연설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게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전의 성격을 더 많이 의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도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더군다나 143페이지에 기재된 이번 체포영장을 보더라도 오히려 과거보다 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실제 법정 처단형에 뭐 36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이 체포영장 아니 구속영장에서 보기 어려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에 이 국회에서의 어떤 제안 설명이 과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정제되거나 간명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오늘은 한동훈 장관이 로우키로 가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NO!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상 오늘도 직진일 것이다. 약간 먼저 그런 취지의 주장들을 주셨어요. 때마침 본회의장에 착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이제 영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화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한동훈 장관이 두 손 깍지를 모은 채 뭔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서정호 변호사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듣고 마음을 결정할 국회의원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하. 이미 대부분 국회의원 정도면 예. 이미 가결 불결 정해졌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대국민 여론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저번에도 아주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뛰어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아마 이제 오늘은 가장 차이점이요. 상당히 그 사법 방해 있잖아요. 사법방해 의혹. 이 부분을 강조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사법 방해가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박찬대 최고위원,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화영 40년직의 이울씨 만나서 회유한 거. 예. 그다음에 부인 있잖아요. 이화영 부인 만나서 회유한 거. 이런 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혐의와 관련해서는 좀 이게 그 생동감 있게 예를 들어 이제 쌍방울 같으면 2019년 1월달에 그 중국 선양의 그 협약할 때 예. 그날 보면 그 북한하고 송명철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건배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백현동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김인섭 씨를 아예 모른다 했잖아요. 예. 연락도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2014년에도 그때 사무실도 없고 후원금도 쪼개기로 3명 1,500만 원 냈거든요. 예.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하고 면회도 가고 통화도 100번이 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쭉 설명할 거고요. 또 이게 저는 상당히 관심이 가는 게 위정교사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구속 사유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위정교사도 이재명 녹취록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일전에 지난 2월에 1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는 15분 19초 최장 기록의 이유 설명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글쎄요, 오늘은 뭐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어떤 정도 수위의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월 달과 오늘의 이 모습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잠시 후에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구속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지난 2월 달에는 바로 나와서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을 했죠.
근데 오늘은 다른 모습이 있죠.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병상 단식을 이어가면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동훈 장관의 설명만 있고 바로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의 신상 발언은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지난 2월과. 자, 지금 왼쪽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좀 모여 있네요. 뭐 이인영 의원, 윤호중 의원, 그리고 저 옆에 누굽니까? 예, 박성민 최고 좀 아세요? 조승래 의원이신 것 조승래 같은데요. 의원. 아하, 그렇군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을 마치고 이제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한동훈 장관이 자리하고 있고 왼쪽 화면이 바뀌었네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머물고 있는 종랑구 면목동에 있는 녹색병원의 모습입니다. 서정옥 변호사님. 지금 이게 그 수기 투표를 한다잖아요. 네. 근데 이 총리는 전자로 했거든요. 어? 무기명. 근데 이 수기를 할 때 제가 저번에 투표할 때도 특보를 했어요. 그랬죠? 근데 그때 방송을 못 끝낸 게 글자가요. 네. 이게 부자인지 글자를 갖다가 흘렸어 가지고 맞아요. 그때 논란이 몇 표가 됐잖아요. 야, 오늘도 또 그럴 가능성을 배제 그러니까요. 못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또 장난치 가지고 글자를 또박또박이 가부 안 쓰고 또 이게 흘렸어 가지고 논란이 있을까 싶어. 그게 걱정이 돼요. 네. 결국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하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기투표를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어허.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관련해서 지금 벌써 이미 시작한 지 한 5분 채 안 됐는데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전자투표하면은 종료가 된 순간 바로 집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나타나고 그것은 가부, 이 부분과 기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운트하는데 너무나 간편한 반면에 예.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기로 쓰도록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든 그 논란이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기권이건 아니면은 뭐 이것이 무효표이건 그거는 다 결국 그 부결하는 쪽으로 지금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 수기라는 것 사실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식의 어떤 수기 투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그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은 전자투표라는 거잖아요. 전자라는 것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전산으로 이렇게 전자로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의원들이 직접 저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이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글자가 명확하지. 잠깐만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기권 사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땅땅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측을 빗나가지 않았죠?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아마도 김진표 의장이 잠시 후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이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것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 숫자가 찬성표를 던진 게 175, 반대표는 116, 기권 4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네요. 175, 반대는 116.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헌정사상 지금 처음 있는 일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해임 건의안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 해임 건의안을 받지 않으면 뭐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는 건데 어쨌든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앞에 이거 영상 보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 의자 위에 함 보이시죠? 아까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자투표가 아니라 수기투표로 진행이 돼서 의원들이 가부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직접 저 함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가 완료가 되면 참관하는 의원들이 검수를 하고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를 시작했네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말 먼지 털듯이 수사했습니다. 검찰청만 3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은 376차례나 진행됐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의 수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 800만 불이라는 거금을 송금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실체 없는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 검찰 공소장들에 기재되어 있는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장소, 목적, 금액조차도 서로 다른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현동 배임죄 의혹. 검찰 주장의 요지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 성남도시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키지 않아서 더 얻을 수 있는 개발 이익을 얻지 않았다. 이것이 배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 체납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발 사업자로 참여해서 더 이익을 얻어야만 배임이 아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될까요? 민간 사업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척만 해도 200억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정말 200억을 받았다면 검찰의 성남FC 사건을 다루는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오히려 뇌물죄로 의유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면 뇌물이고 안 하면 배임이다. 검찰은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증거로 들고 있는 녹취록을 아무리 들어봐도 위증을 교사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이제 상정이 될 텐데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번 체포동의안의 이 표결은 부당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에 앞서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대략 혐의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던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 잠깐 좀 들으셨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어제 그 이재명 대표 글 올린 걸 지금 이게 하더라고요. 네? 돈을 이게 회수하면 뭐 뇌물죄고 회수 못하면 이게 배임죄냐 이러면서 이게 FC를 드는데요. 지금 이게 그때 그 사건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뇌물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FC는요 법적 지위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본인의 어떤 정치 취득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민원을 가지고 후원금을 이렇게 강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3자 뇌물이 된 거고요. 이번에 백현동은요, 아예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사장이요, 200억을 확정이익을 주겠다 했어요. 근데 그걸 안 받은 거예요. 안 받고 누가 받아갔어요? 김인섭 씨가 77억을 받아간 거예요. 200억 요구했죠. 저는 전혀 다른 걸 이게 경강부회라 그러죠. 전혀 다른 걸 비유해서 반박하는 이게 문제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수기로 하잖아요. 수기 투표. 지금 이게 개딸들이 찬성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추적해가 정치 생명을 끌어놨겠다잖아요. 그런데 수기하는 사람들 겁내더라고. 내 필적이 좀 특이한데 혹시 내가 이게 가짜를 썼는데 원내대표들이나 볼 수 있잖아요. 보고 이게 내 글씨 알아보면 이런 게 부담도 가집니다. 전자투표를 하면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책출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필적으로 쓰면요. 수고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필적 조회를 해도 의사일정 여기 제시한 불안하잖아요. 느낌적으로. 따라서 저는 왜 달리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상정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과한 추정이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회법 112조 9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안 같은 경우에는 수기 투표가 우선입니다. 네, 박성민 최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글쎄요, 여러모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장면인데, 자, 마이크를 현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 배임 혐의는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 부지로 정해져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주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완전히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주고 기부 체납의 대상이었던 357억 원 상당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서 아파트 5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김인섭 측의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제로 수수했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최소 확정 이익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돼서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재명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UN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서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 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달라 경기도지사와 함께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에 위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 자금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 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숨겨서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 등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 지역 토착 비리 혐의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이 시장 측과 김인섭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의 분신과 같은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인섭은 성남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해온 선거 브로커로서 2006년에 정계에 입문한 이 의원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이재명 캠프를 총괄했고 2010년 및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사비로 여론조사를 실시, 선거사무소 마련, 선거 전략 수립, 후원금 마련 등 이재명의 당선을 도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는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 관계였습니다. 또한 그런 이재명 시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의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고 그중에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 정치 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입니다. 불법 청탁의 전달과 각종 불법 특혜 제공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에 수립한 성남 도시 기본 계획에서 주거 용도로서의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공익을 위해서 R&D 용도로 개발할 것과 민간이 아닌 공영 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시장은 주거 용도 개발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언론과 자신의 SNS 등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력히 표명했고 같은 취지에 선거 공약까지 내세워서 2014년 6월에 성남시장에 재선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의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해서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당시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 시장과 특수관계인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180도 돌변했고 김인섭이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의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됐습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첫째,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용도 상향해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전례 없이 파격적으로 용도 변경해줬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정해진 공영 개발은 고사하고 성남 시민의 개발 이익 확보 수단인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 줬으며 셋째, 기부 체납 대상 중에서 357억 원 상당의 R&D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 가치도 낮은 정바울 소유의 토지로 교체해 줘서 기부 체납 의무도 비정상적으로 축소해 줬고 넷째, 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해 줬으며 다섯째, 분양 세대주를 늘려주기 위해서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 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줬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이 맞습니다. 김인섭의 말도 안 되는 청탁을 들어준 겁니다. 성남시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히 정해진 기존의 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이재명 시장의 뜻이란 이유로 묵살되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의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인사 비용을 잘 봐주라는 정진상 지시에 따라서 김인섭 측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은 공영 개발 시 따르는 공적 감시가 없는 틈을 타서 분양대금 등의 수백억 원을 횡령하여 구속 기소됐는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분양대금에 반영되었고 불법적으로 허가되어 설치된 옹벽은 그 붕괴 위험성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등 공사에 직접 손실을 통한 성남 시민의 피해 외에도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 시민에게 더해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위증교회 교사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했는데 이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 시 도지사 직역이 상실되고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 증언을 통해서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고 앞서 설명드린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김진섭이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서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서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지만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처음 재판길에 불출석까지 했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경우에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재판에서 위증했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확정됐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대북 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이 커지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자 남북 정상회담의 특별 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됐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신을 대리한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자, 결국 그 요구에 따라서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 KH그룹 7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지사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증거 설명입니다. 시간 관계상 극히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에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1,000만 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2014년 계좌거래 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선거사무소 건물주 이름을 빌려준 김인섭 지 2명의 진술,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 달리 수십 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네,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안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무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좀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증거는 제시해야지. 증거 제시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에요. 자, 법무장관 이제 짧게 요약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법무장관, 아직도 양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러면 안 될까요? 좀 짧게 주려고요. 그래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법무장관이 요약해서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잠시 경청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의 수사가 됐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합니까?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지금 의원 여러분, 지금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과 법무장관이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할 의무와 또 책임이 법무장관에게 있어서 그걸 듣는 순간이고요. 법무장관은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원내대표 도서관 그룹 중단시키고 원내대표 계속합니다. 법무장관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교섭단체 원내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A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모든 방송이 다. 근데 채널A가 제일 많아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시 30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3시 52분이 됐습니다. 22분이 경과한 상황.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쌍방울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질렀죠. 여기가 법원입니까? 재판 가서 검사로 얘기하세요. 한동훈 장관 차라리. 의장님, 시간 제한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성들이 쏟아져 나왔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보다 못한 김진표 의장이 의원님들 조용히 좀 해주세요.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동훈 장관도 요약해서 설명하시지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고성이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더 이상 설명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본회의장이 소란스럽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3인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죠. 김진표 국회의장과.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저런 체포동의 요청을 하는 그 시간은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뭐 몇 분 안에 의원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건 없는데요. 자, 들어보시죠. 예. 의원 여러분, 좀 조용히 해주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불체포 특권에 관한 제안 설명은 국회법상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별로 이 제안 설명이 지나치게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서 그동안의 관행에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석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주시죠. 법무부 장관께서는 최대한 지금도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국회라는 건 그동안의 관행도 있으니까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늦어도 5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 법무장관이 최대한 짧게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경청해 주시고 법무부 장관 다시 계속해 주십시오. 예. 자,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범죄 혐의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막고 계시고 그렇죠. 그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 동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 이익을 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의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은 국토비 협박 등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회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영수 비서실장 등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 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 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안들의 입증 정도에 있어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석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업 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 위증교사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신문 이후부터 범죄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이 공범이나 관련자로서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 청탁하는 대가로 77억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자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범죄 혐의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을 빼고 실무자급만 모두 구속되어 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부지선은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원래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 동의 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습니다. 그중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건만 가결됐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 사건의 체포 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다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김회재 의원, 문정복 자, 한동훈 의원, 법무부 양금희 장관의 의원, 설명이 박정화 끝이 의원, 났습니다. 양금희 의원, 3시 김종필 의원, 30분, 제가 아까 조은희 시계를 봤을 때 의원, 3시 이상 30분에 시작이 수고해 됐고 주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끝이 났어요. 간표위원께서는 4시 1분이 거의 다 돼서 마쳤습니다. 31분 정도. 물론 이제 중간에 뭐 고성이 오가고 잠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시간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31분간 설명이 이어졌고 지금 한동훈 장관은 자리에 앉았고 만약에 뭔가 이 내용 요약 설명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더 아마 긴 시간 동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했을 터인데 김진표 의장이 중재에 나선 것이죠. 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히 하시고 한동훈 장관은 요약해서 하시오. 해서 조금 전에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의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죠. 수기 투표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끝이 나면 아마 이제 표결 결과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자, 저희는 이 뉴스특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바로 또 우리 강력한 4팀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어지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표결 결과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시엠을 가나요? 잠시 후 1분 후에 돌아옵니다. 네, 뉴스특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4팀에서 이 표결 결과 등등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